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리가 에스파뇰 대 헤타페 경기 분석입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무실점 경기까지 이어가며 탄탄한 수비력과 역습 전개가 완성도 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셀타비고와 바이카노를 상대로도 실점 없이 승리하며 흐름을 확실히 탔습니다. 호세 가르시아 골키퍼를 중심으로 쿰블라, 카브레라 센터백 조합이 후방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고 중원의 로사노와 에스포시토는 넓은 커버 범위로 경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호베르토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전방 결정력도 살아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과 연계의 핵심이던 푸아도의 결장은 아쉬운 부분이고 크랄의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헤타페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기복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라스팔마스전에서는 리코의 퇴장 이후 수비가 급격히 무너졌고 최근 4경기 7실점으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원의 미아와 아람바리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후반 운영에서 밀리는 모습이고 베르나트의 불안한 수비도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투톱인 우체와 크리스탄투스는 압박 능력은 좋지만 득점력에서는 아쉬운 모습이고 리코의 징계로 인해 좌측 수비는 더욱 불안정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스파뇰이 수비와 중원 조직력 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양팀 모두 공격 쪽에서의 결장이 겹치면서 전개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볼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요 바에카노 대 발렌시아 경기 분석입니다. 라요 바에카노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를 이긴 이후 에스파뇰, 빌바오에게 연패를 당하며 특히 후반 집중력 저하와 수비 붕괴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수비 핵심인 무민이 빠지면서 공중볼 대응이 불안정하고 측면 풀백들의 위치 선정도 불안해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시스의 중거리 슛을 제외하면 전개가 단조롭고 위협적인 장면이 적은 상태입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 레알 마드리드와 세비야를 연파하면서 완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비게라와 바레네체아의 중원 장악력은 리그 상위 수준, 좌우 풀백가야와 폴키에도 전개와 역습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사딕이 제공권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고 골키퍼 마마르다 슈빌리는 최근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철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라요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데다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서 후반 운영이 매우 불안정한 반면 발렌시아는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중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원정임에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발렌시아 승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셀타비고 경기 분석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도르트문트전에서 1대3으로 완패, 수비 불안과 중원 고립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고립된 채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프랭키 더 용의 전개는 상대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측면의 야말과 라피냐가 개인 돌파로 활로를 찾고 있지만 크로스 완성도가 떨어지고 중앙 수비진의 빌드업마저 불안해 공격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테어 슈테겐과 발대 등 주요 선수들의 부상 공백은 전반적인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셀타비고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준수한 흐름입니다. 에스파뇰전 패배에서 수비 전환이 흔들리긴 했지만 아스파스와 알퐁 곤살레스의 빠른 역습 조합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수비 블록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앙 공간을 효과적으로 틀어막는 형태인데요. 비록 스타펠트의 결장으로 수비 안정성은 떨어졌지만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한 전진 억제는 가능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단조로운 전개로 인해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전력상 우세로 홈 이점을 살려 승리를 가지고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바르셀로나 승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대 홀슈타인 킬 경기 분석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볼프스부르크전에서 3대2 승리 빠른 전환과 전방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세스코와 오펜다 투톱의 스피드 중심 롱볼 전개가 위협적이며 이선의 베르메렌까지 가세의 득점 루트가 다양합니다. 시몬스, 라움, 오르반 등 다수의 결장자가 있지만 바움가르트너를 포함한 대체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며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 후반 교체 타이밍에 맞춰 강한 압박과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홀슈타인킬은 상 파울리전 1대2 패배를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선제골 이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며 중원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이 모두 불안정합니다. 전방에 마치노, 베르나르손이 있지만 연계와 침투 모두 단절된 상태고요. 여기에 수비 핵심 코멘다와 네키치, 중원의 홀트비, 공격수 피클러까지 핵심 전력 다수가 이탈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라이프치히는 결장자가 많음에도 후반 집중력과 전방 효율성에서 확고한 우위를 보이며 흐름을 이끌고 있고요. 킬은 수비라인과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로 원정에서 이 공격을 제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라이프치히의 다득점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라이프치히 승입니다. 5번째 경기는 베르더 브레멘 대 보움 경기 분석입니다. 베르더 브레멘은 최근 리그 4연승, 슈투트가르트전에서는 후반 극장골로 2대1 승리를 따내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바이저와 아구 윙백의 왕성한 활동량, 슈미트스타게의 중원 압박 능력이 돋보입니다. 전방은 두쿠슈와 버크의 롱볼 침투 조합이 위협적이며 박스 안결정력도 매우 우수합니다. 수비 핵심 벨코비치가 빠졌지만 교체 자원의 퍼포먼스도 안정적이라 경기력에는 큰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보움은 4연패 부진에 빠졌고 경기마다 후반 실점과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소코와 크라우스가 수비에 치중되며 중원에서 전진 연결이 거의 차단, 전방 호프만과 마수라스의 공격 효율도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르데츠, 베로, 미요시까지 빠지며 수비 중원 라인의 뎁스도 얕아졌고 교체 카드의 영향력도 미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브레멘은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홈에서 보움을 흔들 가능성이 높고 보움은 수비적인 운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브레멘이 실리 있게 승리를 가져갈 경기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브레멘 승입니다. 6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호펜하임 경기 분석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메넨글라트 바흐전 2대1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도안 리치의 침투 움직임, 오스터하게, 에게슈타인의 중원 활동량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후반 교체 카드인 만잠비의 활용도도 상승 중입니다. 도안과 그리포의 측면 전개, 풀백의 오버래핑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전방 득점력은 낮은 편이고 박스 안 슈팅 빈도가 낮다는 점에서 공격 효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비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아투볼루 골키퍼의 결장은 세이브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펜하임은 마인츠전 2대0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크라마리치의 득점 감각과 투레의 측면 돌파가 핵심이었습니다. 중원에서는 비쇼프 스타흐가 패스 전개에 안정감을 더하지만 카박, 프레멜, 오스티고르 등 주전 대거 이탈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컨드볼 대응력과 측면 커버에 약점이 있어 프라이부르크의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에 고전할 여지가 큽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결장자 이슈가 크고 공격보다는 수비 안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전개 유연성이 부족하고 호펜하임은 크라마리치 외 공격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중원 싸움이 치열하지만 득점은 적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7번째 경기는 마인츠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분석입니다. 마인츠는 직전 호펜하임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며 전방 빌드업과 중원 세컨볼 장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이퍼의 포스트 플레이는 효과가 떨어졌고 이재성만이 중원에서 활로를 모색했을 뿐 전체적인 전술은 무력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낮춘 역습 전개가 주된 패턴입니다. 다만 측면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뒤로 쏠리는 경향으로 인해 박스 진입률이 낮은 편입니다. 이재성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카치의 오버래핑은 마인츠 공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라이프치히전 2대3 패배에서 하이프레싱 실패와 수비 조직 붕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제니틀 감독의 전술이 오히려 공간 노출을 유발했고 아놀드 빈을 중심으로 한 공격은 개인기 의존도가 높고 조직적인 연계가 부족했습니다. 측면 수비수의 뒷공간 노출과 수비 전환 속도 저하가 뚜렷하며 보르나우 오도구 등 수비 핵심들의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수비 안정감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볼프스부르크의 수비 붕괴와 결장 이슈는 마인츠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성의 중원 장악과 카치의 오버래핑을 활용한 역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한두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홈 승리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한 매치입니다.
추천픽은 마인츠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덴하임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분석입니다. 하이덴하임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지만 프랑크푸르트전 0대3 패배로 흐름이 꺾였습니다. 하프스페이스 수비와 센터백 간격 유지 실패, 그리고 박스 안 실점 빈도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원 장악과 측면 전개가 핵심이며 피어링거 백 조합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도르시 세프너의 연결이 끊기면 전개가 급격히 저하되며 좌우 수비 밸런스 역시 불안정해 상위권 팀 상대로는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도르트문트와 인테르를 상대로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안정적입니다. 케인의 결정력, 올라세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자네와 밀러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위협적입니다. 키미히 고레츠카가 중원을 조율하고 김민재 다이어 조합의 수비 안정성도 돋보입니다. 결장자가 있지만 게레이로, 그나브리 등 조커 자원이 풍부해 전력 누수는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덴하임은 홈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겠지만 뮌헨의 공격 템포와 세컨볼 장악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챔스 병행으로 체력 분배는 변수지만 전체적인 전력차는 뚜렷하며 뮌헨 승리가 유력한 흐름입니다. 추천픽은 뮌헨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